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님. 신혼부부 전세대출 때문에 명의를 쓰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세대출 받거나 받으려면 집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집이 한 채는 있어도 되나? 하여튼 좀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어서 법인 투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으로는 주거용 대출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다가구 물건을 법인으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탁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저잖아. 최근에 받았잖아. 이번에 낙찰받고 우리가 투자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다세대 8가구짜리 물건인데 최대 한 가구당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입니다만, 그러면 58에 40억이죠. 그 물건이 있는데 완성은 시켰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안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유치권이 한 10몇 억 있었나 이렇게 있고, 역시나 우리가 단독 입찰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고, 자, 법인은 주택이 대출이 안 나온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옵니다. 그런데 저처럼 미준공에, 유치권에 이런 것들은 대출이 안 나오겠죠. 그러나 아까 그 신탁대출 얘기하셨죠? 우리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우리 정도는 이제 신탁대출로 그런 특수물건도 풀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법인의 주택을 샀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점 감안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은 유치권이 실제 있어요. 근데 10몇 억을 줄 건 아니고요. 이제 한 5분의 1 정도로 해결할 거고, 또 미준공도 해결을 해서 이렇게 팔아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대마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건부터 보라는 말씀을 듣고 신건을 보던 중 일반 상업지역 내 토지를 경매했습니다. 2등과는 약 3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낙찰서를 받고 나오는 와중에 2등을 한 사람이 저를 잡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추후 등기 후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고 적게 쓰려고 했다가 시세를 조사하라고 해서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최저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16년 금액으로 들어가서 1등을 했습니다. 추후 등기가 완료되면 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퍼플님, 우와, 등기하지 말고 파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낙찰받고 나오면 누가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겠다, 뭐 쓰겠다, 임대를 쓰겠다, 뭐 사겠다, 바로 팔아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일단은 감정가부터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교육을 들어도 실천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세 파악을 했더니 감정가보다 더 비쌌더라, 이런 내용인데, 감정가부터 봤다는 내용 자체가 제가 아까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스스로가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좋은 경험을 하셨는데 사겠다고 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은 사이라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보증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보증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총액,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전부 잔금까지 다 넣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부동산의 원칙대로 등기하고 보유한다, 이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익률, 아니면 최대 수익률을 한번 내볼 것이냐. 참고로 최대 수익률이 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10억짜리 땅을 샀어요. 근데 1억 보증금이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등기하자마자 사가겠대. 얼마에? 11억에. 그럼 10억 투자해서 1억이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억을 투자해서 1억이 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최고 수익률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11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낮게 부른 금액입니다. 11억도 안 주고 사갈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11억이라는 그 낮은 금액도 우리한테는 2배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고의 수익률을 찍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등기를 다 하고 보유한 것 같으면 그쪽에서 조금 주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해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일 것이냐, 아니면 원칙대로 보유할 것이냐, 그걸 잘 생각하셔갖고 하시고 그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뭔가 매력적인 경매대마왕님 안녕하세요. 제가 대구에 사는데 특수물건반의 경우 토요일 수업 후 어떤 조별끼리의 과제 같은 것이 있는지요?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뭔가 답답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답답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별한 걸 취재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회사입니까? 경영자의 철학이 있습니까?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뭐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투자 철학. 근데 내가 투자 철학을 얘기하는데 좀 창피하더라고. 창피한 게 뭐냐면 너무 직관적이랄까? 수강생이 벌어야 내가 번다. 수강생이 벌어야 우리 회사가 번다. 이런 거 있잖아. 뭐 의료 기술로 사람을 고쳐갖고 뭐 오래 살게 한다는 이렇게 멋있는 철학이 있는데 저는 수강생이 돈을 벌어야 내가 번다. 우리 회사가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뻘쭘해갖고 아주 간단 명료한 얘기지만 내가 가르쳐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명성이 올라가고 그 명성이 곧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끝내니까 기억나는데 근데 제가 고민이 뭘까요? 왜 우리 수강생들이 다 돈을 못 버나? 이 고민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 임장을 다니세요. 다음 주에 이제 알아보면 뭐 10명 중에 3명 임장 갔다 오고 뭐 오늘부터 뭐 하세요 하면 또 안 하고 강의로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밀착 마크를 해서 뭔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번 특수물권반에서 최초로 시작해 봤습니다. 밀착 마크. 안 할 사람도 하게끔. 그래서 10명이 다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강제 실천이죠. 그거를 시작을 해봤는데 일단 기분은 좋아요. 할 일은 많아졌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분명히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그 가능성이 보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클래스에 다 적용시켜 보려고 지금 그 구상을 계속 하는데 아직 땅 떠오르는 게 없어갖고 지금 제가 답답한 겁니다. 이번 기초반 또 개강을 하거든요. 이번 기초반 개강할 때는 그 미션 다 완료하면 돈 낸 거 다 환급해 줘 버리려고. 그게 상이지 뭐. 그래서 뭔가 더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더 밀착 마크하고 더 실천하게끔 해서 우리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은 다 100%는 이상이 없으니까 열의 9은 다 돈 벌고 나중에는 부자가 되는 그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답답하지만 기분이 좋고 있어요 지금. 한번 우리 제대로 해보자고요. 좀 스파르타식으로 해갖고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열릴 모든 반이 그렇게 시작이 될 거니까 지금 우리 직원분들은 막 머리 싸매고 막 힘들어요 지금. 특수물건만 하나도 2시간 수업인데 4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부자 만들어갖고 내가 부자가 돼볼 테니까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